수학 익힘 86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 그림과 같은 대형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한쪽 면을 덮는데 필요한 재료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피라미드의 한쪽 면을 평면으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피라미드 모형 필요한 재료의 넓이를 구해보라 되어 있지만 결국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은 어떻게 구하죠? 그래요. 삼각형은요. 평행사변형의 모양을 좀 응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각이 없으므로 반드시 우리가 선에 있어서 한 변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그 변의 직각인 높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만들고 나면 평행사변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아니니까 반을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밑변 12, 높이 10이 되고요. 그것의 반이 되므로 나누기 2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높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높이가 반인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되죠? 그래요. 높이 10의 반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써주면은요. 10이라는 높이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과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앞에 거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120 하고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120을 반으로 나누어서 60이요 라고 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마찬가지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먼저 좀 계산을 할 거예요. 10이라는 수를 반으로 나누면 5가 되겠네요. 12와 5를 곱해도 60이 되겠죠. 아니면 사실 이렇게 곱할 수도 있어요. 같은 식이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먼저 하나 뒤에서 먼저 하나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를 먼저 반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6이 되겠죠. 6에다가 10을 곱하면 60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을 구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곱셈 나눗셈이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12 곱하기 10을 하고 큰 수가 나온 것을 반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보이는 짝수가 있다면 짝수를 먼저 반으로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식을 곱해주면 답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는 60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길이 미터 두 개가 곱해서 만남으로 제곱미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삼각형을 구하는 거에 60은 사실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더 나가서 계산을 하는 방법에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양하게 풀어보세요.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삼각형이네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넓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반드시 밑변과 높이를 알아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2 더하기 3은 뭐죠? 그래요. 우리 5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네모를 여기다가 쳐볼게요. 이게 5래요. 이 네모 구할 수 있나요? 그래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5에서 2를 빼면 3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네모가 있고요. 3이 있고요. 5가 있어요. 이거 구할 수 있나요? 그래요. 구할 수 있어요. 이거 2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다 알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는 뒤에 결과값을 구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는 뒤의 결과값이 아니에요.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에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알 수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알 수 있다면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삼각형이고요. 넓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값을 몰라요. 어떻게 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은요, 하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죠? 자, 평행사변형이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죠? 그것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두 길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반드시 직각이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을 해주면 되더라.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엔 네모가 넓이에 쳐져 있는 게 아니고요. 밑변이나 높이에 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조건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알려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밑변과 넓이를 알려줬을 때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넓이 28이고요. 밑변은 그래요, 8이에요. 높이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네모 그대로 써줄게요. 그리고 나누기 2. 자, 이제 네모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래요. 이 나누기 2 때문에 좀 고민스러워요. 근데 만약에 나누기 2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28을 2배로 해주면 56이 되겠죠. 그리고 8 곱하기 네모가 될 거예요. 이 방법 우리 앞에서도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 네모는 얼마죠? 그래요. 바로 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선생님 여기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1번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가 나왔을 때 꼭 앞에서부터 차례로 풀 필요는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만 있을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요. 먼저 8에서 2를 나눠볼게요. 그럼 4가 되겠죠. 그러면 4에 무엇을 곱해야 28이 되죠? 그래요. 7을 곱해야지 28이 돼요.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나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을 계산할 때는요, 물론 법칙도 있고 원칙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7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까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8, 7, 56을 반으로 나누면 28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8을 2로 먼저 나눠볼게요. 그러면 4가 되고요. 4, 7, 2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결과랑 같네요. 내가 구한 높이는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넓이가 10이에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고요. 밑변은 현재 이 길이가 밑변이 될 것 같아요. 밑변에 수직으로 올라간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죠. 사실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겠죠. 자, 4 나누기 2 금방 계산 가능하겠네요. 짝수니까요. 그러면 2에다가 뭘 곱해야 5가 되죠? 그래요. 5를 곱해야지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변 5 곱하기 높이 4. 밑변 5 곱하기 높이 4. 그리고 이것은 평행사변형의 큰 거니까 반을 잘라주면 되겠죠. 나누기 2. 계산해주면 4, 5, 20에 2를 나누면 10이 나오고요. 아니면 4에서 2를 먼저 나눠주면 2가 되고 5를 곱하면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위 한번 확인할게요. 미터 두 개를 곱해서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넓이 구하는 거
아주 쉽죠? 여러분이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로 그리고 그림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단위 같은 경우를 잘 보신다면 헷갈릴 것도 없어요. 이게 넓이를 구하는 건지 둘레를 구하는 건지 공식이 뭐였더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위만 봐도 이거 길이와 길이를 두 개를 곱해서 나왔네? 길이와 길이를 두 개 곱해서 만드니 면적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공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공식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3번에서 4번 문제네요. 삼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그래요. 가로 1, 세로 1인 제곱 센티미터에 가나 다라 이렇게 4개의 삼각형이 있네요. 자, 아래의 표를 완성해 보세요.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나와 있네요.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겠네요. 가 도형 볼게요. 1, 2, 3, 4 밑변이 4cm네요. 높이는요. 1, 2, 3, 4, 5 높이는 5cm네요. 자, 그러고 보니 가와 나와 다와 라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높이가 다 5cm로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밑변이겠네요. 가는 사고요. 나는 사네요. 다도요. 사가 되고요. 라도 사가 되네요. 여러분 뭐 이거 보니까 느끼는 거 없나요? 그래요. 삼각형에서 넓이는 밑변과 높이에서 넓이가 좌우가 돼요. 그런데 가나 다라 모양은 다 다르지만 밑변이 4로 다 같고요. 높이도 5로 다 같아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죠? 그래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니까 4 곱하기 5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4에서 먼저 2를 나눠주면 2가 되고요. 2, 5, 10이 되겠네요. 나도 10이 되고요. 다도 10이 되고요. 라도 10이 되겠네요. 이것은 딱 보자마자 밑변과 높이가 같은데 그러면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4번을 한번 채워볼게요. 위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완성해보세요. 그래요. 우리 아까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삼각형 가나다라는 밑변의 길이와 뭐가 같죠? 그래요. 높이가 모두 같으므로 넓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죠? 이것은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모양이 달라도 넓이가 다 같은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중요한 거는 넓이. 넓이는 길이와 길이 두 개의 길이가 만나더라. 그 길이 첫 번째는 밑변이고요. 두 번째는 높이더라. 그리고 밑변과 높이의 관계는 직각이더라.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5번 넓이가 12제곱cm인 삼각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두 개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요. 넓이가 12제곱cm인 삼각형이에요. 그래요.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cm이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래요.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해요. 근데 이것은 삼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죠.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해야지 삼각형이 12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누기 2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24라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을 거예요.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따라서 여기서 12에 나누기 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24를 만드는 수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겠죠? 1, 24, 2, 12, 3, 8. 마치 약분을 구하는 걸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4, 6, 24. 더 이상 없네요. 자, 이렇게 1, 24, 2, 12, 3, 8, 4, 6을 해당하는 밑변과 높이를 곱해주면
24라는 평행사변형이 나오는데 우리는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주면 그 삼각형의 넓이가 12가 되겠네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뭘로 고르셨나요? 선생님은 3과 8, 4와 6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밑변이 8, 높이가 3인 삼각형을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밑변이 3을 하시고요. 높이를 8 하셔도 상관없어요. 높이가 8이면 너무 꽉 찰 것 같아서 선생님은 좀 눕혔거든요. 두 번째 4와 6인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변이 6, 높이가 4인 삼각형을 그렸어요. 조금 다르게 그려보려고 선생님이 꼭지점을 좀 밖으로 뺐는데요. 그 어떤 모양도 괜찮아요. 그죠? 밑변과 높이만 같으면 넓이가 같더라. 한번 볼까요? 8, 3이네요. 자, 밑변이 8, 높이가 3인데 곱해볼게요. 8을 반으로 나누면 4죠. 4, 3, 12. 그래요. 제곱 센티미터고요. 6, 4네요. 6을 반으로 나누면 3, 3, 4, 12. 제곱센티미터네요. 높이를 반으로 나눠서 2, 6, 12.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단 넓이를 구하는 거를 완전하게 이해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어떤 도형의 넓이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응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응용은요, 기본이 탄탄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새로운 게 또 오는 게 아니라 기본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